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지? 먹고 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 같아요. 늪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몸이 무겁고 잠이 너무 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심상치 않은 증상의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는데요. 공복 혈당 128에서 식후 220으로 식사 한 번에 무려 92가 상승. 혈당 스파이크가 전신을 한순간에 뒤흔든 겁니다. 살이 쪄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왔는데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기력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 이렇게 온갖 병들이 다 이렇게 총집합처럼 와버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는 게 무서울 정도로 이게 위화감이 들고 심장이나 뇌나 제가 모르는 부분도 지금 나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있거든요. 넘쳐나는 당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수정 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혈관 지표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정 씨의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장기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소 긴장돼 보이는 수정 씨.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혈액 3고라고 하는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가 다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다른 수치보다 염증 수치가 가장 높거든요. 이 말은 몸속에 당이 축적되면서 혈당과 지방뿐 아니라 염증이 정상치의 3배 이상 치솟은 위험한 상태였는데요. 혈관이 이렇게 넓을 때는 상처가 나서 피떡이 생겨도 알아서 힐링이 되는데 동맥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 자그마한 피떡이 생겨도 확 막히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더 잘 쌓입니다. 내가 아무리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관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질환이에요. 지금 이제 복부 초음파를 보여드릴 건데 신장이 어둡게 보일수록 간에 지방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간이 하얗게 보이고 그만큼 신장이 상대적으로 까맣게 보인다. 그 말은 이제 지방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이고 예상치 못했던 지방간까지 추가로 발견되며 질병이 늘어난 건데요. 간을 덮은 과도한 지방은 신장 기능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몸속에 넘쳐나는 당 때문입니다. 나쁜 당의 섭취를 줄이고 특히 정제당, 탄수화물이 이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 폭탄이나 아니면 인슐린이 과분비되는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폭주하는 당은 온몸에 퍼지면서 질병을 키우고 있던 건데요. 당은 지방으로 변해 비만은 물론 혈당을 높이며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의 도화선 당. 그 달콤한 유혹이 그녀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존재는 왜 몸속에 시한폭탄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주식,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 혹은 떡 한 입. 이 모든 탄수화물은 물론 활력을 더해준다는 주스나 우유, 과일에까지도 몸속에서는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문제는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당입니다. 남은 당은 혈액 속을 떠돌며 지방으로 변하고요. 혈당을 높이면서 몸 안 깊은 곳까지 서서히 염증의 불씨를 키웁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률이 약 41%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탄수화물 식단의 여성은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약 124%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줄이려고 해도 끊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 몸은 당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의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넘쳐나는 당 때문에 수차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결국 질병과 싸우게 된 한 전문의. 하지만 그는 에너지를 쓰고 남은 나쁜 당을 좋은 당 대사로 바꾸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이제 그 의사가 직접 밝히는 당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당의 수수께끼를 풀어냈다는 성형외과 유혜미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제가 임신 후에 한 16kg 정도가 쪘다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몸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더 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몸은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40대가 되니까 나이살이라고 진짜 나이 들어서 찌는 살이 정말 빠지기가 힘들더라고요. 늘어나는 체중 앞에서는 의사인 그녀도 평범한 중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죠.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레이저 다 해봤는데 딱 그 부분만 찌끔 빠지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도 있어요. 환자들 처방해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해서 약을 먹었는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가속 노화가 돼서 그냥 폭삭 늙었죠. 환자분들은 예쁘게 해드리는데 저는 자꾸 뚱뚱하고 늙어가고 굽은 할머니가 되는 느낌? 반복되는 요요를 겪으며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다는데요. 당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 근육을 많이 빠뜨리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을 빼서 다시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는 흰밥, 빵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먹었을 때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혈당,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당이 오르면은 자꾸 인슐린 분비가 되다 보니까 몸에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을 적당히 잘 즐기면서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느냐를 잘 컨트롤 해준다면은 건강하게 평생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사이기에 기필코 건강을 되찾아야 했던 그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당의 비밀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달 만에 무려 11kg 감량에 성공하며 건강미를 되찾았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바로 먹은 당을 건강에 유익한 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의 흐름을 바꾼 후 살찔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긴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면 이 당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당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건강에 유익한 당은요, 난소화성 올리고당 같은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 같은 거죠.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단순히 이전처럼 조금 먹어서 살 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